안녕하세요. 자, 한 시간 내로 해설해 드릴게요. 한 시간 내로 해설. 정답 달아드릴 테니까. 자, 여기 취득시효 나오면 소유권 취득하면 우리 이렇게 배웠어. 점유 취득시효에서 등기 오게 되면 소원 취득한다. 생각나시나? 등기 하게 되면 소급해서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소급해서 원시 취득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다 알고 계셔야 돼. 소급해서 원시 취득한다. 등기해 놓으면 소원을 취득한다. 요약집 안 가져오셨지? 두 번째는 여기 봐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매매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만 취득하잖아요. 이런 걸 특정 승계라고 그러잖아. 상속은 하나만 취득해 통으로 취득을 해. 그런 걸 포괄 승계라고 그래. 그 다음에 양도 나오면 설정 양도는 처분행위라고 배웠고, 양도라도 물권 양도면 물권행위, 채권 양도면 준자 붙여서 준물권행위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추인 여부에 대한 본인의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주관적인 생각을 알려주는 행위죠. 의사의 통지 맞고, 여기 형성권은 동철이가 상처 묻고 취했다에 권 붙이면 형성권이야.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청자 붙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의 종류에는 형성권도 있고 청구권도 있고 지배권 이런 거 있었지.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이미 생긴 권리가 이미 내가 들어간 비용을 받을 권리이므로 의사표시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이게 의사표시에 생기면 형성권이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미 생겼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부여받은 을이 이렇게 대리인이 이렇게 병과 매매했을 때 여기 봐. 대리인은 본인이 대리권 주었을 때 대리인 의사표시 한 개만 해야 돼. 서운하니까 두 개 해야 돼. 그래서 매매계약 했으면 해지할 수 있다 틀렸지 않아서 한 개만 해야지. 토지 매매계약 했으면 대리권 소멸해버린 것이야 이게.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해지할 권한도 없다. 그냥 요거. 그 다음에 매매대금 매수인은 돈 받아올 자격 있지. 잔금 수령권 있다. 그 다음에 이 갑과 병이 약속을 안 지켜서 계약 해지하면 원상 회복은 본인이 하는 거지. 그래서 갑과 병이 부담한다. 병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병이 갑과 계약을 해지하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갑이 부담한 거지. 대리인은 아무런 의사표시 하게 되면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어.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봐. 잔금을 주면 이 잔금을 받아서 본인에게 가져다 줘야 돼. 영종도 카지노 가야 돼. 생각나? 카지노 갈 생각으로 그것이 대리권 남용이야. 카지노 갈 생각으로 대리권 남용. 여기 봐. 배임적 대리 행위를 했다 이렇게. 근데 상대방이 알았다. 상할수. 그러면 무효가 되지. 그래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네. 그래서 정답이 그냥 해. 대리권 주면 서운하니까 의사표시 한 개만 해야 돼. 서운하니까 한 개 더 해야 돼. 한 개만 하라. 그러니까 이거 해지할 권한이 있다. 틀리지 않았어. 그냥 여러분들이 대리권 주면 대리인 의사표시 한 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대리권의 존재 유무. 그래서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여기 갑과 을이 매매계약 했을 때 요거 여러분들 강동 재건축 사건 생각나지? 그래서 알고 이용해서 폭리를 취한 자는 반사일으키이다. 알리의 폭리는 반사일으키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여기 봐라. 상대방이 폭리행위 악의가 없다. 알고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으면 반사 아니야. 알리의 폭리는 맞고. 여기 궁박은 누구 중심이라고 그랬어? 궁박 하나만 본인 중심이지. 틀렸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때 여기 봐라.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균형만 무효가 돼. 전부가 무효돼. 그래.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 그래서 여기 틀렸고, 그 다음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경락대금은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경매에서는 있을 수 없지. 경매에서는 알고 이용해서 폭리를 취할 염려가 없잖아, 이런 게. 그래서 틀렸고, 성립할 수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 나오면 뒤에는 있다 해야지. 전환 그러면 있다 하라고 하지 않았어. 이게 시험에 무효행위, 전환 그러면 우리가 확정무효는 전전세, 부가, 취사철의 손절 생각나? 전환 그러면 뒤에는 있다 이렇게. 그래서 틀렸네. 자, 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외워버려. 알고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다.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아는 것만으로는 반사일의 K가 아니야. 아는 것만으로는. 알고 이용해야 돼. 44번 복대리. 틀린 것은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동의 얻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언제든지 복인권 있다.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맞아? 대자선, 본대임대, 수임인이다. 대리인이 수임인이면 복대리인도 수임인이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대리인은 대리인이든 복대리인이든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의사능력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 갑이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을 때 을이 복대리인을 임의대리인은 임대는 복인권 원칙이 없다. 다만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있다. 근데 승낙은 꼭 명시적이어야 돼, 묵시적이어도 돼. 묵시적이어도 된다. 근데 아파트 분양은 묵시적이어야 돼, 명시적이어야 돼. 요걸 물었던 것이야.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 아파트 분양.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대리권 수여받은 을은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이거 바로. 승낙은 명시적이어야 된다. 이거지. 아파트 분양은. 그걸 물었던 거고. 자,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읽어봐. 이게 뒤에 표현대리 성립할 수 그냥 뒤에는 있다 하는 거예요. 표현대리 그러면 있다 해버려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를 선임해서 그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근데 이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나오면 두 개는 없다고 그랬다. 하나는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어.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리 아니야.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본인 행세했어도 표현대리 아니라고. 두 개만. 현명 없다, 본인 행세 없다, 나머지는 다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큰 틀로 기억해야 돼. 포괄적으로. 그래서 정답이 4번.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여기 제3자는 누구냐면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소군자예요. 소군자. 제3자는 누구? 진짜 권리 있다고 소군자라니까. 따라서 읽어보면 돼. 차주와 통정하여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통정하여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인수한 자는 소군자가 아니에요. 그냥 계약을 인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 봐. 제3자이냐 아니냐 나오면 소군자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법적 지식이 약해서. 그래서 우리는 상속인, 대리인, 추심채권 양수인, 추양, 손양, 그 다음에 계약 인수인, 수익자 이런 사람 아니라고 외우지 않았어. 계약 인수 이런 거 안 보면 이 연습을 통해서 있지. 야, 저런 걸 봐야 되는구나. 빨리빨리 느껴야 돼.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 아니야. 여기 봐라. 이게 가장 채무를 보증했네. 그럼 이 사람은 보증인은 제3자지. 이렇게 보증인은. 여기에 보증인 없잖아.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 이 사람도 여기 없으니까 제3자요.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니까 이 사람도 소군자지.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에서 말한 제3자는 외워봐요. 소군자. 진짜 권리자라고 믿은 자야. 소군자.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권리자라고 믿은 자면 문제 못 풀어. 권리 있다고 소군자 해버려야지.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거. 여기 지금 무권 대리 을이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 공부했을 처음에는 유동적 무효다 어쩌고 배우지만 이제 그것이 된 사람은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서 선처리는 최악이다 하나 외우는 거야. 선처리는 최악이다. 즉 선처리는 최악이다. 이 사람이 선이면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악이라도 최고할 수 있다. 선처리는 최악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자 이렇게 정액의 토지를 팔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무권대리 행위는 불확정적 무효이고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이 여기가 이제 이 법적 상태는 무권대리 행위가 이루어지면 자 여기 법적 상태는 본인에게 갈 텐데 본인과 법적 상태는 확정 무효가 아니고 불확정 무효야. 그럼 여기서 불확정 무효는 상속이나 추인이 있게 되면 유효가 되고 그 다음에 철회하거나 본인이 거절하면 무효가 되는데 본인이 추인하면 불확정 무효가 유효가 되니까 소급해서 유효가 돼. 그러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면 항상 보호해줘야 될 게 제3자를 물어봐. 이때 무권대리 행위 추인에 소급해서 제3자는 본인과 거래한 자야. 본인과. 여기를 추인해도 본인과 거래한 자가 제3자다. 그래서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갑이 정액의 토지를 팔고 이전 등기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의뢰 대리 행위를 추인하였어도 추인의 효력은 정은 이렇게 했어도 이 사람은 제3자지. 그래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2번 단독 상속했대. 단독 상속했으면 거절하지 못하지. 거절할 수 없다. 맞고. 갑의 단독 상속의 무는 병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단독 상속의 무는 추인할 수 있다. 맞네. 상속하면 유효가 되고 거절 못하니까 추인할 수 있다. 병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병이 대리권 없음을 병이 알았다.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처리할 수 있다. 여기 선처리 여기만 알아도 틀렸다니까. 선처리. 그냥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꼼꼼히 하지만 대리 나오면 그냥 꼭 한 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선처리는 최악이다. 그러니까 여기 봐라.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는 안 겨우 그러면 안 되잖아. 선처리해야 되니까. 그냥 답이 이렇게 딱 보면 손들고 있어. 아니 실제로 시험장 가게 되면 명확하게 손들고 있다니까. 그것만 그냥 기억하라 그러면 나는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외워놔야지. 선처리는 최악이고. 그 다음에 갑이 의뢰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했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어도 병은 의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추인을 거절하면 이봐. 추인을 거절해서 확정 무효가 되면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책임 물을 수 있지. 계약을 약속 지켜라. 못 지키면 손해배상 해라. 그래서 틀렸네 이런 것들이. 추인을 거절했다. 아 근데 여기가 제한능력자네. 제대는 책임 없다. 생각나? 제한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맞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5번. 여기 이해하셨어요? 본인이 거절했을 때 선무상은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이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책임 없다.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제대는 책임 없다. 그런 것이야. 제대는 책임 없다. 생각나는 거야? 제대는 책임 없다. 이런 말들이 해설하면 그래 해설해주면 생각은 나지 어쨌든. 그래 그러면 그것이 공부된 거니까 앞으로는 또 이거 반복하면 다 돼.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 여기 성공보수약정 나오면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 반사. 그 다음에 여기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 요걸 보면 안 돼.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비자금 요거 보면 안 되고 은닉하기 위해서 체결된 임치를 봐야 돼. 임치.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요약집에 다 있어. 임치는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이 공부가 좀 여봐. 수가 좀 옅은 사람들이 있지 속으려고 이런 거 쓰는 거야. 수가 옅은 사람들. 내가 이거 강의 했잖아. 동방 수량인가 거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을 모아서 그 자기 그 뭐 사돈에게 맡긴 계약이 있었잖아. 그것은 유효라니까. 그 생각나. 어쨌든 내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노태우 대통령이 한 것 같은데 그걸 비자금을 조성해서 맡긴 것은 유효다 이렇게 그런 말 생각나지?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만 생각나? 그거라도 생각나 안 나? 그럼 됐어. 그거라도 생각나면. 그다음에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태아를 보험자로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인데 사실은 이게 작년도 우리 기출문제였거든. 요 질문은. 그냥 보험계약은 우리 민사상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반사이득 행위는 싹 내버려. 도박까지. 그래서 이봐 여기다 메모해. 여기다가 디귿번에다가 그냥 당사자만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보험계약자 써봐. 보험계약자. 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내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회사 있잖아. 보험회사 계약을 해. 그래서 보험회사를 당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험회사를 이것을 보험자라고 그래. 보험자. 보험자. 근데 보험계약서에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이 보험계약자가 갑이고 보험회사가 을인데 만약에 아들이 있다고 봐. 아들이 교통사고로 나면 있다고 가정해봐. 그래서 아들이 A라고 봐. A가 사고 나면 이렇게 썼어. 사고 나면 이제 A가 미성년자야. 근데 여기가 A가 지금 여기서는 태아야. 태아가 교통사고 나면 뭐 상해 나면 그럼 이렇게 되지. A가 사고 나면 이렇게 해서 A를 뭐라고 하냐면 피보험자 그래. 그냥 보험계약에 가입한 사람들을 피보험자라고 그래. 이 사람을 보험자라고 그래. 피보험자라고 그래. 피보험자. 이렇게 돼. A가 사고 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내. 보험회사에 내가 보험금 낸다. 근데 A가 사고 나면 갑이 청구한다 이렇게 써. A가 사고 나면 보험금을 누가 청구해야 돼? 어머니가 청구해야지. 이 사람을 수익자라고 불러. 갑을 뭐라고 한다? 보험 수익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보험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조금 복잡해. 그것만 알자고. 내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해. 근데 나는 내 동생이 술만 먹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네 동생 좀 잘 보살펴라. 내 동생 막내 하나 있었거든. 나는 우리 아버지가 50에 낳고 그놈은 54. 그러니까 영장 말도 안 듣고 중학교 졸업하고 내 공장 다니는데 공장 다녔거든. 20살에. 17, 나도 19살에. 그러니까 자취하고 뭐 밥도 해먹으냐. 지가 와서 해주겠다고. 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아주 술만 처먹고 속만 쓰니까 내가 우리 형님도 계시고 누나도 계시지만 내가 어렸을 때 같이 놀았잖아. 물고기 잡고. 그냥 정이 있어서 그럼 사고 나면 안 될까 내가 다 보험금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내 동생이 암 걸리면 내 동생이 피보험자. 내가 보험계약 했지? 보험금을 내가 탄다. 근데 암 걸리면 보험금 탄다 했는데 암 안 걸리고 죽었어. 그래서 그것도 싹 날아가 버렸어. 난 그렇게 재수가 없어 나는. 그렇다고 암 걸리라고 할 수도 없잖아. 내 동생 그렇게 몇십 년간 내가 보험금 들어놨거든. 안 걸리면 암보험. 근데 이 자식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암도 안 걸리고 그냥 죽더라고. 딱 그렇다고 해서 암 걸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참 그러니까 기억하면 돼. 내가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해. 내가 보험계약자. 내 동생이 사고 나면 피보험자. 보험 내가 수령하기로 온다. 수익자 이렇게 얘기해. 그냥 용어가 있으니까 어디 산모가 누구냐면 보험계약자야.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가 누구냐면 청구하는 사람 써봐. 보험금 청구권자. 보험금 청구권자. 그 다음에 태아를 뭐라고 하냐면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누구를 하나 가입시켰잖아. 개입. 그 피보험자. 됐네. 그러면 산모가 사고 나서 태아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크게 상해를 입으면 내가 보험금 청구하겠다고 해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은 그건 반사이득 행위 아니지. 그것이 반사이득 행위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결론은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이야? 기억번이야. 기억번.
작년에 이런 식으로 되니까는 우리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조투강강 통신악의는 반사 아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야. 그 기본적으로 외워놔야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어. 조투강강 통신 악의. 알겠어? 조투강강 통신 악의는 반사 아니다. 이렇게 외워놔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더 공부하는 것이야. 이제 나올 때마다.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있냐 없냐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고 오로지 협력 의무만 있다고 하지 않았냐? 협력 의무.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허가 절차 뭐 중도금 안 주면 협력 의무 거절하겠다 그럴 수 없고 무효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오로지 협력 의무만 있어. 자, 이행 제공 있을 때까지 협력 의무 이행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 항변권 있다 하면 틀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 배우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니까 이행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하는 게 동시행 항변권이거든. 그러니까 협력 의무 이행은 절대 거절 못해.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의리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 일방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우리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계약금 해제만 할 수 있었지. 그래서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게 불불불 안키로 자동무효 약정 생각나? 그러니까 이거야. 이 자동무효 약정을 자꾸 응용해서 내는데 이런 얘기야. 일정 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동무효가 된다고 약정했지. 그래야 자동무효가 돼.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됐잖아. 일정 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만 했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자동무효가 된다. 그런 약정을 안 했지. 그러니까 그건 자동무효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문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 그럼 여기까지 나왔다면 자동무효 약정이 이번에 나와. 올해는. 일정 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경과로 자동무효가 된다. 약정했지. 그러면 자동무효가 돼. 이렇게. 근데 그런 약정을 안 했으니까 확정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봐. 그냥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오로지 협력 의무만 있다. 확정무효가 되는 건 불불불 안키로 자동무효 약정. 확정유효가 되는 건 허예미. 이렇게만 외우자 해도 맞추는 거예요. 그냥 강의할 때 허예미 불불불 안키로 자동무효 약정 이렇게 외워놓고 다음에 또 이제 그것만 머릿속에 일단 담아놓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실력을 늘어가야 되는 거야. 실력을. 근데 기본이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다음에도 실력 늘릴 게 없으면 밤낮 똑같은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내가 강의해 줄 때 불확정적 무효가 어떻게 확정유효가 되나 그게 기본 틀이니까 일단 그거 내어놓고 실력을 좀 쌓아가자 그런 거지.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디귿번 틀렸고 해지할 수 있다. 맞고 틀렸고.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 디귿. 법률행위 부관. 틀린 것을 골라라. 그냥 주장자가 증명해야 된다. 그러면 뭔지 맞아. 그런 거예요. 조건부 법률행위 아니냐 분쟁이 생겼다면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혹시 이거 생각나? 여동생이 회사에서 횡령했는데 여동생이 회사에서 횡령해서 여동생을 고소했어. 오빠가 보증선 것이야. 내가 책임지겠다. 횡령한 거 책임지겠다. 그랬더니 회사가 이거 잡아서 구속된 거지. 그러니까 오빠가 내가 책임진다고 했으면 구속시키지 말아야지. 그래서 네가 막 계약서 쓸 때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냐는 거야 이게. 그래서 조건을 붙이지 않았으니까 돈 갚는다는 것도 민사 책임진다는 것도 구속된다는 것은 별개다. 그래서 구속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오빠가 책임진다는 단서를 안 달았다 그 말이야. 그 사건이라고 이게. 그러니까는 조건이 있었는지 여부는 오빠는 회사에다가 여동생이 횡령해 간 사건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했을 때는 구속을 조건으로 했겠어? 불구속을 조건으로 했겠어? 근데 그 말을 표시 안 했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 사건이니까 주의하셔.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냥 기성조건 나오면 기해? 안 해오지면 못해. 무효사유는 기해무. 틀렸고. 조건이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위반했다. 여기 봐라.
조건만 무효 나오면 조건만 무효야, 전부가 무효야. 우리는 조건은 우리 강의했잖아. 조건은 분리해서 효력을 결정할 수는 없다. 조건은 절대 조건만 분리해서 효력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맞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 종 시발정발 해소 종 소해야지. 소 맞네.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에 기한은 기권추야 기무추야. 추 맞네. 기무추. 이렇게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그러므로 기해무가 틀렸네. 그냥 2번이 틀렸어. 그냥 무효사유. 민법 총칙은 무효사유, 입증책임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하시면 돼. 문제는 풀리는 거지. 응? 그 다음에 무효와 추인. 추인 나오네. 무효. 추인은 밥만 먹으면 후추 먹고 전철 탔다. 후추 먹고 전철 탔다. 추인은 후에 해야 된다. 맞네.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아니 후알추. 후알추. 후에 알고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든 추인의 공통점이 후알이 들어가야 돼. 전제로. 그래서 알고 해야 한다. 맞고. 자 봐라.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추인하면 소요 세요. 무권대리 계약을 추인하면 효력이 변하지 않았어. 불확정적 무효가 확정 유효로 변했지. 그러니까는 변소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봐라. 무효 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되고 무권대리 계약을 추인하면 소급표 있다고 이렇게 계속 배우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공부할 때 여기 봐. 내 해설을 들을 때 소급표 있냐 없냐에 대해서 간과했다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야.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급표 있냐 없냐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한다니까. 그래서 소급표 있냐 없냐를 기본적으로 무권토 취취 이렇게 외워야 돼. 무권토 취취에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이나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그래서 추인한 때부터 그냥 틀렸잖아.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도 맞고 저렇게 굴러도 맞고 하나 외워놓으면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봐. 양도 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이렇게 되지. 채무자가 무효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이게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 것 같아. 그러면 무효행위의 추인은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비소지. 무효행위의 추인은 전전세 새로운 행위잖아. 그걸 묻는 거라니까. 지금 이게 소급표 있냐 없냐 지금 그거 묻는 거라고. 이게 무효행위의 추인은 우리 전전세 무과 취치철의 손절 생각나 안 나?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잖아. 새로운 행위. 그러니까는 승낙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런 게 맞는 거라고. 비소. 어떤 설득은 돼. 강의 들으니까 고개라도 끄덕여봐. 박인숙 쌩이요. 설득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은 되잖아. 지금 공부할 때 무효행위 추인은 전전세 이렇게 오지 않았어. 무효행위의 1단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효행위의 효력이 1단계를 외워놓으면 다 걸려들게 돼 있어. 근데 그 1단계 외우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어디다 써먹지를 모르니까 그 연습을 하는 거야. 전전세.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세다. 세. 그랬더니 날아가는 새요? 아니 비소급적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승낙한 때부터니까 비소급적이다 그런 뜻이라고. 일단 소급표 있는 거 무권토 취취의 기본으로 외워야 돼. 변소 있다는 건 실력이 있는 거고 변소 있다 해가지고 모를 바에는 그냥 유튜브 스타일로 가야지 실력자 스타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자 여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비소 맞고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소 여기는 후알추 됐나? 후에 알고 추인한다. 맞네. 이렇게 기억 디귿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급표 있냐 없냐는 내가 기본적으로 외워놔야 문제를 맞춰. 기본적으로 한번 외워본다. 무권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불확정적 무효를 허해미 있었잖아. 허해미. 그럼 허가가 되면 소가 된다 그 말이야. 허가소 이렇게. 취득시효도 소원취득. 해제도 소급적 소멸 이렇게.
악의 점유자 회복자, 여기 점유자 회복자는 계약이 유효인 경우야, 계약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야. 계약을 체결했어도 무효인 경우가 점유자 회복자 아니야. 없거나 무효인 경우. 악의 점유자는 여기 봐. 필요비 여기 봐. 여기 그냥 점유자 회복자 사이에서 비용 나오면 비누 있다 하면 답이요. 한번 여기다 비누 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비용은 누구나 그러니까 없다 틀렸네 1번은. 근데 이렇게 배웠지. 선부 없다 생각나나?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때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통상의 필요비 청구 못하는 사람은 선의 점유자야. 근데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비누 있다. 비누 있다 꼭 외워야 돼. 비누 있다 이렇게. 야 세수 비누냐? 비용은 누구나 내가 비누 있다 해놓고 누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누구나의 의미 속에는 선의 악이 묻지 않는다. 그거 들어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1번 틀렸고 여기 봐. 유익비만 나오면 여러분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는데 유익비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당장 유익비를 회복자가 상환해 줄 수가 없으면 법원에다 소를 제기해서 유익비 상환경을 허여받을 수 있고 허여받으면 유치권이 안 된다고 여기가 연결이 됐잖아. 그래서 상당한 게 허용할 수 있다. 맞아. 허용하여 여유를 준다. 그 다음에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는 사람은 선의 점유자라니까. 근데 점유자에 여기서 우리가 내 점유자의 혹시 생각나나 모르겠는데 성계적 자평공 성계 여기 써놨고 여기 타주점 이렇게 써놨고 여기는 과실점유 여기는 하자 있는 점유 여기는 하자 없는 점유. 하자 있는 점유는 악의 점유와 똑같아. 그래서 여기 평온하다. 평온한 점유의 반대 개념이 은밀하고 비밀리지 그런 것들은 선의 점유자가 아니요. 그러면 과실수취권 없다 이렇게 되지. 그 다음 이행지체. 이봐. 이행지체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우리가 해제만 나오면 선악불문 원상회복에 선악불문 원상회복. 그래서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 인정되지? 이해했나? 해제하면 선악불문 원상회복이니까 여기는 해제를 봐야 돼. 해제. 그 다음에 여기 점유물에 책임 있는 사유. 그냥 점유물 나오면 여기 딱 외워야 돼. 선자 책임은 현존 이익이다. 멸실되면. 그 여기서 선, 자. 그래서 현존 맞네. 그러니까 이름을 저거 자꾸 틀리면 은수기를 선자라고 바꾸지 않았어. 선자. 정답이 1번. 합유. 자, 합유는 조합원들, 동업자들이 하나의 토지를 구입했으면 합유다. 그럼 합유는 지분이 있지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으니 등기 안 한다. 그러니까 등기를 못 하니까 합유 지분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안 돼. 가등기도 안 되고. 그리고 합유자가 죽으면 지분이 상속이 돼야 안 돼. 지분도 상속이 안 되고 동업자의 지위도 상속이 안 돼. 자, 그래서 합유자는 청구하지 못한다. 맞네. 공유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었지. 합유자는 처분하지 못한다. 맞아. 합유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지위를 승계한다. 틀리지 않았어. 어떻게 동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냐고. 야, 이와야, 너고 나고 토지 하나 사놓고 사업하자. 건물 지어서. 근데 내가 죽으면 2살 먹은 놈이 너고 동업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뭘 물어봤냐면 함정이 뭐냐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봐. 지분이 아니야. 지분이 여기는 지분을 물어봤어. 지위를 물어봤어. 지위를 물어봤잖아. 그럼 합유는 이제 내가 정리하는데 합유는 지위와 지분을 분리할 수 없어. 합유자의 지위와 지분을 분리처분하지 못해. 이런 것도 이것이 본질이야. 근데 공유는 내가 지분 5분의 3 갖고 있을 때 공유자의 지위로 남아 있으면서 조금만 또 팔아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는 공유자의 지위와 지분이 분리처분할 수 있다 했어.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이해했어? 합유.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 나왔네. 여기 등기청구권 나오면
우리 이렇게 웃잖아. 무효취소 해제만 물청이고 전부 채청이라고. 그러니까 교환 그러면 법률행위니까 교환, 채청. 무효취소 해제, 물청. 맞고. 2번. 자, 여기 봐. 부동산 매수인이야. 점유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처분. 즉 이거 이 을로부터 토지를 사서 점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병에게 팔아서 이전해 줬어도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미등기 취득자는 전불소 했지 않았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틀렸네. 진행된다. 그런데 시환이가 만약에 시효 완성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넘겨주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두 개 비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점유하고 있는 동안 안 걸려. 점유를 이전해 주었을 때 하나는 걸리고 하나는 안 걸린다. 시환인은 걸리고 매수인은 안 걸린다. 두 개 딱 비교해 놓으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2번이 틀렸어. 여기 봐라.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동안 안 걸려. 사용 수익하고 있는 동안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점유를 승계해 줬어도 안 걸린다니까. 2번, 3번이.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은 맞고 4번. 자, 여기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여봐. 매매는 신뢰가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있으니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의 양도를 가지고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승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근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내 얘기 잘 들어. 강의할 때 시효 완성자의 등청은 계약에 의한 등청이 아니잖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청이므로 거기는 채권과 신뢰관계가 없었지. 그러니까 그때는 통지만 해도 대항하는 거지. 이렇게 딱 보시고 봐. 매수인이 여기 등기 청구권의 양도 나오는 순간 통지 있냐 없냐 그거 봐야 돼. 통지만으로 대항력 생기지. 맞네. 여기는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통지만 있어야 돼. 승낙까지 있어야 돼. 승낙. 그러나 시효 완성자는 여기는 메모의 시효 완성. 여기는 신뢰관계 없음. 이렇게 좀 그런 걸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 여기는 여러분들 취득시효 완성자와 소유자는 계약이 없었잖아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 취득했으니까. 여기는 신뢰관계 없어. 근데 매매는 신뢰관계 있지. 신뢰관계 있으니까 통지만 갖고는 안 되고 매도인의 신뢰인의 동의까지 얻어야 되고 취득시효 완성자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었으니까 통지만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 권리 양도가 맨 나오면 물권 양도는 동의 없어도 돼. 채권 양도는 동의 있어야 이렇게. 근데 등기 청구권 양도 중에 통지만 해도 되는지 동의까지 있어야 되는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은 통지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올해 이게 나온다는 갑이 종중이 지금 갑 종중이 종손에게 명의신탁을 해서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갑이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생겨. 종중이 종손과 명의신탁을 해서 해지하면 잘 들어야 돼. 강의 들을 때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 물청이야. 이때는. 그러면 갑이 종손과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등기 청구권이 물청인데 그걸 A에게 양도해. 물청도 양도. 채권처럼. 그러면 신탁자로부터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가서 수탁자에게 등기해 주시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만 해도 되겠어? 동의까지 있어야 되겠어? 눈치가. 동의 얻어야 돼. 명의신탁이라는 계약을 체결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상 문제라고. 이거 건성건성 듣지 말고 여러분 이거 한 문제 맞히면 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게 시대적 흐름이 있는 문제야. 이게 등기 청구권의 양도가. 근데 채권적 청구권의 양도는 통지해야 되느냐 승낙 매수도 되느냐. 근데 물청의 양도가 아직 안 나왔거든. 물청의 양도로 인해서 대항하려거든. 우리는 물청 양도는 물권이 넘어가면 장애인이 넘어가는데 등기 청구권이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물론 해지하면 소유권이 당연히 돌아와 있어. 근데 등기해와야 외부적으로 소유자니까 그 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양도했거든.
그러면 자, 통지만 해야 돼. 승낙까지 있어야 돼. 그거까지 하나 외워라. 명의신 다 계약이니까. 해결했고. 그 요약집 강의 있을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메모하라고 그랬어. 그거. 근데 야 이놈아 메모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제 연습해야 돼. 단련. 54번 물청 나오네. 여기 봐. 민법 214조는 방해, 배제. 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214조가 방해, 제거와 예방 청구권이야. 그럼 방해, 제거와 예방 청구권 속에는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물권적 청구권 속에는 반환, 제거, 예방만 있는 것이야. 제거 비용도 있는 것이야. 제거 비용은 없잖아. 제거 청구만 있는 거지. 아니 그렇게 그 강의 시간에 그렇게 목 터지게 해서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에는 여기다가 비용 청구권이나 손배청은 안 들어가고 목 터지게 반제예만 있다 해서 맨날 했는데 그럼 맨날 하면 뭐하냐.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최우정 우리 수강생이 원장님 너무 목 터지게 하지 말으래. 그렇지 않아도 할 사람은 다 합격 보고 암만 죽도록 해도 안 할 사람은 못 온대. 그러지? 암만 죽도록 해도 못 올 사람은 못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느껴서 빨리 귀가 있지 들리게 해야 돼.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만 강의하면 오늘은 요거 하나만 하고 가요 그러면 되는데 강의 내용이 4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어느 것이 머릿속에 남아야 될지가 참 어려워.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이번에 주택임대차 슬슬 했더니 잘한다 하더라고. 내가 붙인다. 슬슬 했어. 강의 조금만 하고 말아버렸다고. 나도 그냥 충격이 하도 커서 취직이 해봐야 이거 참 내가 괜히 토요일 날까지 해가면서 무슨 짓이냐 이런 회의감도 느끼고 그래서 슬슬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하지 말으래. 다 하지 말으래. 그 뭐하러 그 원장님 하냐고. 7, 8월 달에 다른 사람처럼 특강에서 돈 벌고 하라고 그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 근데 월요일 날까지 해줄 거야. 여기 기억해.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에는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이것이지 비용은 없다니까. 제거 청구지 제거 비용 청구는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번 문제는 여기 봐. 이번 문제는 작년도 문제를 약간씩 변형시켜서 낸 것이야. 자, 여기 제거, 방해 배제, 방해 제거는 침해 결과야 아니면 현재 원인이야? 원인이지. 원인 맞네.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다 그러면 틀려. 여기 물어보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제거의 대상은 내가 목적어 디스트로이의 목적어는 제거의 목적어는 목적어가 있을 거 아니냐. 현재의 원인이지. 물청은 과거에 끝난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쓰레기 사건 내가 써놓으면 쓰레기 매립지 사건.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 여봐.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은 여기 딱 읽어보면 소유권 없어. 미등기니까. 그럼 소유권에 기한 그러면 없다 그래야지. 소유권 없으니까. 여기 하도 많이 무효등기 명의인이 소유권 되찾아오는 방법은 말소등기 청구, 이전등기 청구. 근데 이전등기 청구할 때는 진정명의 회복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은 여기 봐. 지금 등기 청구권 물어봤어.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물청이지. 그럼 이거 물어봤자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다. 이 말은 물청이다 그 말이야.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한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고 물청 중에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청구권에는 물청도 있고 채청도 있었지. 그리고 물청 2개 무효 취소 해제 물청, 진정명의 회복 물청. 그 다음에 의사표시 들어가면 채청, 의사표시자와 시환인은 채청. 이렇게 여기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 그냥 임야에서 나무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로 없잖아요. 이거 저당권자는 반환 그러면 뒤에는 있다 하면 틀렸어. 이렇게 지역 저당에는 반환 없다 그냥 눈 뜨고 이렇게 해놓으면 돼. 그래서 몇 번이 틀렸어? 1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출제자는 공부 시원찮게 하는 놈들 있지? 그냥 엮으려고 낸 거야 이거.
1번부터. 그러니까 1번 모르니까 2번 막 헤매다가 에이 승질 나니까 하나 찍어버리는 거지. 다 알아. 취득쇼. 여기 봐. 지금 이해해. 여기서 갑의 명의로 등기돼 있는 땅이 이렇게 지금 시효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소유자가 이렇게 자꾸 바뀌어서 등기부상해. 그러면 이때 이제 시효 완성했을 때 이 등기 청구권자는 시완소에게 등기 청구한다고 하지 않냐.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 그러므로 등기 명인이 바뀌어도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등기해달라고 하니까 여기 봐. 점유 오고 있는 동안에 토지에 등기가 된다고 해서 의뢰 취득쇼를 막을 수는 없다. 봐라.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막 이게 이제 그 얘기야. 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등기가 된다고 해서 취득쇼를 중단시키지 못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물부손 행사해야 한다고 하자. 물부손. 물청, 부청, 손청 행사해야 시효가 중단된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점유자 회복자의 문제를 해결해. 여기가 끝나버리면 시효 완성자와 소유자 사이로 법률 문제가 바뀐다. 이렇게. 2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시효가 완성되면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일일 성공자도 된다고 생각났나? 일일 성공자? 일반 재산, 토지 일부, 성명불상자의 토지, 공유 지분, 자기 물건.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승질 내니까 내가 이렇게 해버렸어. 에이씨 안 된 것만 외우라고. 공용 부분. 여기 아파트에 있는 공용 부분은 취득세 대상이 안 된다. 그것만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 여기 봐. 어떻게 나왔냐면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이 시효 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었다. 일반 재산일 때만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시효 완성했는데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또 변해버렸잖아. 그러면 등기 청구 못해. 일반 재산일 때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후꽝이 돼버린 거야. 후꽝. 손님들 후꽝. 후에는 꽝이다. 4번.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틀렸고 4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등기가 되기 전에 이렇게 등기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여기 봐. 시효 완성 여기서부터는 물부손 없다 그 말이야. 완성 전에는 물부손이 있다. 완성 후에는 물부손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틀렸지 이런 게 완성 후에는. 그 다음에 여기 시효 완성 당시에 보존 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 명의는 여기 봐. 무효등기 그러면 그 사람은 시완소가 아니지. 그러니까 무효등기 사례 해결책에서 3단계 2단계 소유자의 채권자는 대위원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 무효등기 나오면. 그래서 여기 봐.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이 갑이 무효등기라면 진정 소유자 있겠지. 그 시완이는 진정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갑의 명의로 무효등기 되어 있지. 그래서 대위에서 말소해서 이전 등기하는 것이야. 그럼 이렇게 써봐. 등기가 무효라면 이렇게 써. 빗줄 긋고. 그러면 등기가 무효라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해결했다면 무효등기 해결책 써봐. 무효등기 해결책. 무효등기 해결책 우리 5단계 있었지? 이 2단계야. 소유자의 채권자 구제책. 여기 소유자의 채권자 구제책. 이 소유자의 채권자가 누구냐면 시효 완성 당의 소유자 시환이에요. 시환이. 소유자의 채권자가 등기 청구에 있었잖아. 그러면 채권자 소유자의 채권자는 대위한다. 이게 대위한다. 이것이 2단계에서 무효등기 사례 해결책 2단계. 생각나요? 요 갑이 A와 A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통정의의 표시해서 등기해놨다.
이 무효등기 아니냐. 그럼 소유자의 채권자는 갑을 대위해서 말소해서 이전 등기 해가라. 그런 내용이라고 지금. 그래서 무효등기 명의인은 여기 봐.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봐.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시완소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효등기 명의는 소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시완소 이렇게. 맞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나 정답 이거 보지도 않고 왔어. 이런 것들. 볼 것도 뭐 있어. 둥기야 둥기. 둥기요 둥기요. 이거 둥기라고 읽는 사람은 잘못됐지. 그게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둥기라고 읽어. 등기라고 읽어야지. 여기 등기를 187조에 관한 설명이다. 그럼 187조는 형수상경이야. 형수상경. 상속인은 등기 없이 맞고, 신축 건물 취득은 보존 등기 요하지 않는다. 맞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이행 판결이야. 이건 이행 판결이니까 등기를 요한다. 즉 이거라니까. 판결 대신에 화해조서를 썼잖아요. 판결 대신에. 근데 화해조서가 이전을 내용으로 했으니까 이게 이행 판결. 메모해. 이건 이행 판결. 그 다음에 여기서 187조 소정의 판결은 여기 봐. 187조에서 말하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이 형수상경이었지. 그러니까 이행 판결이야. 형성 판결이야. 틀렸네 이거. 형수상경. 이것도 틀리면 사람도 아니요.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여러분 이런 거 틀리면 20점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 여러분 지금은 이번 그 5월 달까지 있지. 5월 달까지 모의고사 봐서 20점 맞아도 괜찮다고. 근데 알아듣기만 하면 돼.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성공하고, 아까 저분처럼 못 알아들으니까 가는 사람은 그렇고, 왜 늦게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딱 봤을 때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우리가 형수님이 상경에서 취했다 생각나지? 그때 형성 판결을 말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 나오면 형수님이 형성이다. 그것은 형성 판결용을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강제 경매에서 강제 경매의 경우에도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형수상경.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맞네. 등기한 때다 아니다. 그런 뜻이야 지금. 물권이야. 물건이야. 물권. 물건 이외의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소지전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그 말이야. 지상권과 전세권. 여기는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물권은 우리 186조에서 물권은 법률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법률 또는 관습법. 그러니까 여기는 봐라 이게 규칙이잖아. 법률이 아니지. 창설할 수 없다. 맞고. 여기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는 잘 봐야 돼. 전유 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면, 전유 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대장을 보고 결정해야 돼. 표시라니까. 따라서 잘못된 표시 면적만큼 보존 등기 말소했다. 안 된다니까 이것은. 대장을 바꾸고 그 부분만, 그 면적만큼만 말소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말소는 전부 부적법이요, 일부 부적법이요. 그래, 그냥 등기법 배운 사람 전부가 부적법 할 때만 말소하는구나. 여기는 안 돼. 자, 여기 요거지. 일부에는 소저 없다. 그러니까 지상권 할 수 있어. 소유권과 저당권은 없으니까. 기술적인 착오로 봐라. 도면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어떻게 경계를 설정해야 되겠어? 경계는 기술적 착오가 있었잖아. 원래 경계는 도면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도면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면, 자, 나봐.
도면에 있는 경계와 실제로 사용하는 경계가 다르면 실제 경계야, 도면상의 경계야? 아니야. 도면에 있는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면 도면이 중심이야. 근데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착오로, 기술적인 착오로 도면에 잘못 그려져 버린 거야, 이게. 이게 착오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착오로 도면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실제 경계선이 경계가 돼야지, 기준이. 그럼 아무 말이 없어. 여기 봐. 요 말이 없다고. 기술적인 착오가. 그러면 도면상의 경계가 맞는 것이야. 주의. 그래서 3번은, 여러분 이 3번은 말이야, 뭘 물어봤냐면 말소 등기를 물어봤거든. 근데 지적 등기법을 모르면, 공부 잘 모르면 이거 잘 해결 못하는 내용이었어. 이거 작년도 문제였는데 바꿨네요. 그 다음에 전세권. 우리 맨날 밥만 먹으면 젠장 성립요건 내가 따지라고 하지 않느냐. 밥만 먹으면.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이 전세권이 성립되려고 하던 계약 등기지. 계약 등기. 목적물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도 돼.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은 우리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된다, 그것만 알면 돼. 목적물 넘겨줘야 된다 그런 말 없잖아. 아니다, 맞다, 맞아. 그러면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은, 야, 나는 내가 전세 살면 목적물 넘겨받아야 되는데 꼭 등기해야, 생각해봐. 넘겨받아야 전세권자야, 등기하면 전세권자야. 그 얘기야. 등기하면 전세권자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을 때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해야지.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잘 나오는데, 여기 봐. 갑이 소유하는 땅을 을이 지상권 설정해서 여기다 건물 지어서 여기다 전세권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전세권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땅에도 다 미쳐. 틀렸고, 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은, 여기 봐, 전세권은 존속기간 동안은 용익물권이고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 받기 위해서 담보권 갖고 있지? 그 얘기야. 이것은 물권의 내용을 배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특약으로.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상 유지하고, 여기 봐. 이제 이해해봐. 여기 봐. 토지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을 직접 하잖아, 지금. 근데 그 기능을 직접 지배 권능을 전세권자에게 넘긴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자동차 봐. 자동차 사용 수익 여러분을 타고 다니지. 어떤 놈이 기름 넣어줘, 우리가 넣어. 똑같아. 전세권자도 사용 수익권을 직접 넘겼으니까 직접 지배하는 사람이 보존행위 하는 거라고. 보존행위. 그래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해야 한다. 보존행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맞고. 건물 전세권, 여기 법정갱신 그러면 등기 없어도 그 말이야. 등기해야, 등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그 말이야. 2번. 저거 2번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여기는 전세권은 이렇게 하죠. 전세권은 존속기간 동안에는 용익물권, 만료 후에는 저당권으로 변해. 그 성질을 갖고 있는데 배제한다면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이거 3번을 여러분도 오늘 나온 지문이 중요한 거 엄청 많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나온 지문을 아유장 해설 듣고 짜증낸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봐. 나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은 이 지문 엄청 좋은 지문이거든. 지금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시켜놔서 보니까.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한 문제를 10번 보는 것도고 10문제를 한 번 보는 것도 있잖아요. 한 문제를 10번 보는 게 훨씬 유리해, 공부하는 건. 앞으로 내 말을 좀 잘 들어. 여러분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 말 안 듣고 있다가 점수 안 나오면 옆에 있는 마귀들 말을 듣고 많이 풀어보니까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 지문을 10번 푸는 게 낫지. 시험 안 나오는 10개 지문을 10번 보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심으로, 기출문제 최근에 나온 5개년 기출 나오잖아요. 그것만 500번 보면 그냥 합격이요. 근데 그 말이
공부하다 보면 막 읽으면서 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가. 그리고 반복해야 돼. 지금은 뭐 20점 맞아도 10점 맞아도 여러분 몇 점 맞았는지 나 알지도 못하지만 60점 맞았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70점 맞았으면 찍어서 맞은 거고 그래 뭐. 자 20분까지 5분 쉬자고. 을은 갑과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갑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완성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갑 소유의 토지 지상권 취득했고 그리고 여기다가 Y 건물을 했대. 자, 을은 지상권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그러면 양도인데 지상권자는 따로따로 팔 수 있나? 분리할 수 있지 지상권만. 그러니까 지상권은 놔둔 채 건물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틀렸네. 따로 국밥이 가능한 건 지상권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2번 을은 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틀렸어. 따로따로 팔 수 있으니까 너 따로 팔 수 있어. 자, 치료 지급 약정이 있으면 우리는 약정 나오면 여러분들 등기법 배운 사람들은 물권법에 있는 약정 나오면 등기하면 대항한다 이렇게 해야 돼. 등기하면 대항한다. 을이 1년분의 치료를 미지급했을 때 갑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 지급 약정이 있음에도 몇 년 연체해야 소멸 청구할 수 있어? 몇 년? 2년. 우리 치료 2년 연체해야 소멸 청구하잖아요. 근데 1년분 연체했으니까 청구할 수 없지. 그래서 기억니은 이거 3개 틀렸지. 2년 연체해야 소멸 청구한다. 지역권. 여기 지역권. 분리하여 보여? 이따 틀렸네. 분리하여 그냥 없다 이렇게. 근데 여기 봐. 내가 설명해 주면 아는데 문제 풀어볼 때는 안 보여. 저놈이 이제 막 긴장이 돼서. 그래서 막 틀리는 거야. 2번. 여기 봐.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 여기는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은 좋은 제도예요, 나쁜 제도예요? 좋은 제도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네. 이게 공유 지역권의 불가분성. 3번.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요역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다. 틀렸지. 시효 취득을 하려거든 요역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돼. 불법 점유자는 없다 해야지. 없다. 맞고. 그 다음에 개표. 취득시 지역권은 여봐.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 못 해야 되는데 개표는 있다고 잘했어. 개표. 여보나 개표는 있다. 이게 뭐냐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뭐냐면 통로 개설하고 그런 뜻이야 이거. 통로 개설하고. 틀렸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네. 4번장. 불법. 그냥 이것은 한 문제 맞추시오고 낸 거네. 동님이 맞췄어 이거? 잘했다. 5분간 휴식.